한국이란 무엇인가? 메어 세이피엔스 소사이어티. 돈황문명학술원. 한자를 우편에 찾아보면 나라 이름 한, 만소봉이라 적고 있다. 그것은 한이 만군데나 봉해졌다는 뜻이다. 만은 가득하다는 뜻이고 한이 나라 이름인 것이므로 한은 강역이 아주 넓고 역사가 깊다는 뜻이 들어있다. 우편은 양나라 고야왕 때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해석만 놓고 본다면 6세기경 중국에서는 한을 만소봉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면 인류 역사의 여명기라고 하는 약 1만 2천년 전에 지구촌의 마지막 빙하기가 종식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크게 올라가 극지방과 유럽 전체 그리고 아시아 북부, 시베리아 등지를 덮고 있었던 빙하가 녹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촌 곳곳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 해일, 온난화 등 천재지변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당시 지구의 중심이었던 전선에서 처음으로 환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환국이란 밝은 지혜로 다스려지는 광명의 나라라는 뜻인데 당시 지구촌은 화산이 너무 자주 터져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으므로 어둠으로부터 광명이 비치기를 갈구하는 시대였다. 이를 산스크리트로 캣벽이라 한다. 캣벽의 뜻은 산스크리트, 암흑으로부터 태양이 비치기를 갈구한다. 무제국. 환국이 처음 세워진 후 330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환국이 열렸는데 이를 환웅시대라 한다. 또 환웅시대로부터 1565년이 지나 세 번째 환국이 세워졌으니 이를 단국이라 하였다. 환에서 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둘 다 뜻은 광명이다. 또 단국이 조선으로 국명을 바꾸게 되는데 조선의 뜻도 광명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단에서 한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만, 진한, 변한이 사만이 그것이다. 사만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고려는 강역이나 관직명에도 사만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는 명실상부하게 사만을 통일한 나라라고 역사책에 씌어져 있다. 지금도 우리는 스스로 한민족이라 하고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환에서 단으로 바뀌고 다시 한으로 변천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치와 제도의 규모가 점차로 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고 정치적으로 지배 구도를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국호도 바꾸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글자의 모양만 바뀌는 것이지 실질적 뜻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 철학과 한 사상은 현대에 와서 한국 철학의 기본 바탕이 되었으며 한 사상에 대하여 많은 서술을 하였던 한신대학교 김상일 박사는 일약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학자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열거해보면 대륙 전체에 걸쳐 아주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하니 만소봉이라고 옥편에 써넣은 양나라 고야왕의 주장이 틀림이 없음을 말해준다. 마한, 진한, 변한을 비롯하여 몽골 제국도 한국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이른바 사한국이며 킵차크 한국, 오고타이안국, 이란국, 차가타이안국을 말한다. 단지 한과 한이라는 글자만 다를 뿐 그 음은 같다. 환과 단 그리고 한 등의 어원은 라틴어이자 산스크리트인 펜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펜은 광명 또는 지혜가 총명함을 뜻하며 한자의 빛날 환과 더불어 우리말의 음과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현재 만주와 시베리아, 몽골,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이 모두 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니 그 숫자가 많았다. 사한국, 우즈베크 한국, 시비리 한국, 카슈가르 한국, 코칸드 한국, 부하라 한국, 히바 한국, 크림 한국, 간자 한국, 아스트라한 한국, 가잔 한국, 가르당 한국, 돌골 한국, 투르판 위구르국 등이 모두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또 주나라 때 한국이 있었다. 사기사전에 의하면 본시 무왕의 아들에게 봉해진 나라라 했고 나라를 세운 이가 대부 한만이었다.
주무왕의 아들 대부 한만과 성왕의 동생 진당수구가 제후 왕 때 합하여 진나라를 세운 후 주나라 말기 진나라에서 위나라와 조나라가 독립하여 세운 나라가 한나라이다. 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갈라지면서 전국시대가 시작되었고 또한 항우가 한국을 세웠다. 그 다음 한신이 있었다. 진시황이 육국을 거느리다가 고조 류방에게 망했다. 그리고 류방은 한나라를 세웠다. 그것도 글자만 다를 뿐 음은 같은 것으로 모두 한이 후예이다. 수도경전 본훈, 인물편의 한이 근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옛날 사만이 있었는데 진한, 변한, 마한, 즉 삼경의 한이다. 한은 황인데 황은 되며 되는 일이다. 서울이 세 곳이며 모두 한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란 일기를 말하며 일기는 공인 동시에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은 곧 허한 것이며 일신인 동시에 만유의 본체를 말한다. 한은 황이라고 한 것은 개벽 이후 천황시대를 말한다. 나중에 밝히겠지만 천황시대는 역대 신선 통감에 의하면 반고씨께서 개천하시고 그 후로 천황씨, 제황씨, 인황씨, 거방씨, 구황씨, 섭제씨, 연통씨, 서명씨, 거령씨, 구강씨, 초명씨, 탁광씨, 구진씨, 황심씨, 일영씨, 대괴씨, 귀회씨, 기호씨, 감자씨, 태봉씨, 염상씨, 계맹씨, 대돈씨, 영양씨, 무당씨, 태일씨, 공상씨, 신민씨, 기재씨, 차민씨, 진방씨, 하성씨, 회괴씨, 동호씨, 황담씨, 일광씨, 길통씨, 기리씨, 괴거씨, 희위씨, 호락씨, 사왕씨, 소울씨까지 44세의 영년 5039년간이었는데 여기 모든 분을 환인이라고 한다. 환인이란 광명 같은 밝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어진님금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우리말에 한처럼 다양한 뜻을 지닌 말은 없다. 한은 숫자로 말하면 하나 또는 일이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은 황인데 황은 되며 되는 일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하나라는 것은 우주의 일기 또는 하늘 그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주는 허였다가 하나로 시작되었으니 한이야말로 무한하게 큰 것을 뜻한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빛이다. 빛을 환이라 한다. 산스크리트어 또는 라틴어로 펜이고 한자로는 밝은 불빛을 뜻하는 환이다. 우리말로 환하다라고 하면 재가 뛰어나고 총명하다. 또는 불빛이 밝은 것을 뜻하듯이 우리말과 한자, 산스크리트, 라틴어는 같은 어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신시본기의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환이라 하고 땅이 밝은 것을 단이라 한다. 하였다. 환희는 산스크리트 벤과 왕이란 뜻의 인어가 결합하여 밝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광명이세이다. 태초에 광명으로부터 비롯된 환족은 점차 발전하여 9종족이 되었다. 이를 동이 또는 구이라 하는데 동이와 구이의 어원은 범어에서 찾을 수 있다. 구이, 구이는 신들의 고향, 산골, 마고의 강역을 뜻하는 말이다. 구이는 범어로 꾸루, 구리이다. 조선 고 실담어 주석사전 33쪽에 찾아보면 꾸르라고 되어 있다. 박혁거세의 호칭은 박도 광명이고 혁도 광명이고 거세도 광명이고 거서관도 광명입니다. 가라, 가사, 까사 등으로 불렀습니다. 환이라는 발음은 약 3000년 전 광명의 뜻으로 새롭게 생긴 어미고 그전에는 가라, 가사, 까사, 까, 카, 카라 등으로 이는 모두 해,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언어였습니다. 태양이 곧 신이며 신 글자도 광명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1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원시 인류의 언어입니다. 그 근거는 처치워드와 고대 이집트 문자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남부 일대에서 사용한 원시 언어 중에 해를 카라, 하라 등으로 불렀습니다. 고대 일본에도 그 해를 카라, 하라로 불렀다고 확인됩니다. 이는 호랑이 부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북방민족은 불도 뭐 해의 일종이죠. 가마라고 했습니다. 가마솥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마는 불을 가두어둔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마괴,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가마괴라고 합니다. 네, 까마귀죠, 까마귀. 가마괴의 어원이 바로 가마입니다. 그 가마가 곰이 되고 또 깜이 되고 또 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어로 건너가면은 가미는 곧 일본어로 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원시 인류 사회도 어원적으로 보면은 곰족과 호랑이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맨 처음 언급한 일연선사는 오늘날 밝혀진 어원적 역사보다 더 함축된 언어로 많은 역사를 단 몇 줄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4,500년 전에 배가성이 북극성으로 등극했을 때 우리 쌈선녀는 알타이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이며 이곳에서 우랄 알타이 언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언어는 우리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경상도 사람이면 다 아는 말 있잖아요. 가라. 다라이를 말하죠. 다라이가 나중에 달도 돼요, 달. 하지 마라. 카나. 니 먹겠노? 그놈의 새끼 매달아 물어. 처음부터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 이거 경상도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고시대에 말을 하고 언어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4,5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을 쓰고 있었던 우리 알타이 지역에서 몽골, 그리고 만주, 우란, 찰포, 또 동쪽으로 계속 와서 홍산, 돈황, 사미, 또 희마리, 태백, 마리산, 그리고 지리산, 황해, 대문구, 산동, 이런 지역으로 점차 동쪽으로 이렇게 막 퍼져왔는데요. 동쪽만 퍼져왔겠습니까? 우랄 알타이 지역에서 그때 농사가 시작되고 농정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서쪽으로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퍼지게 되는데 그 언어의 어원은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어원은 우랄 알타이입니다. 북방 우랄 알타이인데 그 우랄 알타이 언어는 어떤 선구자 쌈선녀가 시작했고, 그 쌈선녀는 뚜레박이라고 하니까 진짜 뚜레박인 줄 아는데 우주선이죠. 우주선 타고 내려왔던가 아니면은 무대륙에서 재난을 피해서 북방으로 이주를 했던가,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말 중에 가장 흔한 말이 해입니다. 해. 그리고 태양을 의미하는 카, 가, 라, 날 일자 있잖아요. 나를.
하라, 가라 등이 있었습니다. 가마도 있었습니다. 사마도 있었습니다. 사마에서 쌈이 나왔습니다. 왜 사마인가 하면은 이 가마솥에 불이 온도가 낮을 때는 빨갛지만은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은 까맣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마인데 왜 가마에서 사마가 나왔습니다. 네. 사마는 지금도 알타이 조사전에는 검정색 숙금댐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쌈은 나중에 삼신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삼신이 탄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쌈선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마는 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깜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이까지 아시죠? 네. 일본에서는 신이 되었습니다. 당기고사 서문에도 기자가 조선을 세웠는데 기자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기서 기할 기자가 카에 해당하거든요. 불과 1200여 년 전에 고려 말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200여 년 전에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태양을 카라고 발음했던 것입니다. 고구려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한자를 통달하고 무예와 선도에 통달했던 학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왕족, 귀족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뛰어난 서성들이 많았고 그러므로 나라가 망해서 난세에도 멸망하지 않고 발해를 건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아메리카까지 건너가서 새로운 이상 세계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카이자 해도 태양의 아들이죠. 카이저 많이 들어봤죠? 독일어권에서는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인 그 라틴어는 카이사르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라사라가 나오잖아요. 가라사라가 뭡니까? 조선의 옛 명칭이에요. 옛날에 조선인 이라 써놓고 조선이라 하지 않았어요. 가라사라, 가라사라. 또 그것도 줄여서 가사라. 제가 뭐 아는 척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최춘대 박사님의 각골음 연구 그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존경하는 박사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최춘태 박사님의 상고시대 각골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 조선의 조자의 옛음이 가라이겠습니까? 바로 태양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카이고 카가 가이고 라도 되고 태양이고 그리고 사라는 비춘다는 뜻이 있어요. 또 밝을 명자의 그 명자라는 뜻도 해당하는데 역시나 광명의 다른 명칭이 사라입니다. 예. 오늘날 조선의 조자는 그 중세기 때 음이 교이거든요. 교는 해가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도강한다, 조강한다. 네, 도가 나오기 전에는 가라, 환 이런 말밖에 없었는데 아마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생성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 글자가 그 해와 풀초 그리고 달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된 글자인데 어떤 글자는 달이 아니라 배숫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숫자가 경상도의 말로 다라이, 줄여서 다라 아닙니까? 다라. 그게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광명을 뜻하는 해가 솟는 뜻인데 배숫자를 쓰니까 좀 의미 전달이 좀 부족했을 테지요. 그래서 밝게 비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원리니까 나중에 한자로 정착될 때는 배숫자 대신에
다룰 자를 그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달의 옛 고대 음은 다라입니다. 다라. 조는 광명이니까 가라로 불러졌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신조어이고 박달 당국이 생겨났으니까 그 당국의 명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가라, 태양, 해 뜨는 도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조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선은 가라사라였는데 가사라로 줄여서 불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처럼 뭐 입만 열었다 하면 뭐 전부 다 태양이요. 광명이고 가라, 사라, 마라, 가마 이런 말밖에 없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 지금 못 알아들은 말이지만은 옛날에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애선도들은 이걸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악센트의 위치와 음성의 높낮이에 의해서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소리를 또 북어로도 내는데 북어의 잠깐 고전만으로도 두 부족과 서로 언어가 소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루 역할을 이래 하는데 북을 막 두드리죠. 뚜둥뚜둥뚜둥 똥똥똥뚜둥뚱 이렇게. 그러면 저쪽 마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원시 인류 사회에서 쓰던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